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여주시 안평 기현 김성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여주시 안평 기현 김성민입니다. 먼저 특검 조사 후 임명을 달리하신 고 정희철 양평군 단활 면장의 명복을 빕니다. 그제 저녁부터 저도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은 상상이 갔습니다. 표적, 강압, 해유, 살인 수사와 닿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죄 있는 자를 벌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 진실이 이기고 정의가 세상을 바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지금은 민중기 살인 특검의 오만과 비겁이 먹구름처럼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서워하지 않고 진실을 덮는 추악한 권력의 종말은 다 닦았습니다. 마지막 반성할 기회까지 걷어차 어린 살인 특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태어나 집을 떠나 이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양평군 옥천면 시민의 생활도를 통해 국회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차량 교행이 안 되는 서울입니다. 저는 마음이 부자입니다. 내 고향 양평에 대한 애정과 국민 여러분의 지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 명예와 애정은 법적인 살인 특검 방식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렴치한 권력이 야구하는 민중기 특검의 말을 믿으랴, 괴로움에 고통스럽게 죽어간 고 정희철 위원장님 유서를 믿으랴, 저는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별수사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의 결백이 밝혀진다면 그의 상황한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중기 특검의 강압, 해유, 협박 등 온갖 입법 행위가 누구의 지시로 행해졌는지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중기 살인 특검에 대한 진실 규명 특검을 조건 없이 수행한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처럼 특검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는 사회에 대해 일벌백계로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픔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맞서 싸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호 변호사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성탄 전날 고 정희철 단월위원장에 대한 독직 가혹 행위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죄가 없는 김성교 국회의원과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들을 피고인 최은순 등이 운영하는 공공기구 개발업체인 ESIND 주식회사에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명백히 행위시법을 찬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산정한 이른바 배임액수 22억 원은 당시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김건희 여사와 김선구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양평 공공지구 의혹으로 2023년 5월경에 이미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장기간 수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이첩하여 재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라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및 결정문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전현직 양평군청 공무원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독직 범죄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그러한 주체들이 피해자들을 기소의 대상으로 삼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야 조사, 장기간 대기, 반복적인 출석 요구, 강압과 해요, 기본적인 식사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 분은 극심한 인권 유린에 절규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또 다른 두 분은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심각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작된 특검 수사 시나리오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규 당시 군수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발 부담금 감면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은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관련 법령의 근거에 외부 전문 감정평가기관인 한양경제연구원에 의하여 그 검토 결과에 따라 개발 부담금을 산정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개발 부담금은 법정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군수를 포함한 그 누구도 여기에 임의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임을 수차례 설명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본 사안에 대해서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고 정희철 위원장과 정모 씨, 강모 씨 등의 특검에서의 진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서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특검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두려워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향후 지방선거에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 우리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 수사의 위법성과 인권 침해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특검에 제공한 보도자료를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가짜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전직 공무원 박모 씨가 김군수의 지시로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호가 운영하는 업체, 즉 ESIND 그 회사를 도와주라고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박 씨 본인은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짜뉴스는 다른 언론사를 통해 재탕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김대엽 병통 사건과 같이 허위정보 유포 사례를 연상케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조작되고 왜곡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소입니다. 그리고 독직 가혹행위 치사 사건의 본질을 흘리기 위한 공소 제기입니다. 김선규 의원과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들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특검 수사관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피고인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됩니다. 더 나아가 만약 김성규 당시 군수가 개발 부담금 부과 전제로 22억 상당의 손해를
양평군에 끼쳤다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그 이후에 취임한 민주당 출신 군수가 1억 8천여만 원을 부과한 행위 역시 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초래한 배임죄로 수사하여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편파 수사이자 사건을 은폐한 것입니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죄송합니다. 민주기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는 증거도 조작해서 기소하고 민주당 관련 사건은 뭉개고 덮어버리는 게 주 특기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특검의 공소권 남용, 독직 강원 폐기 치사 의혹, 편파 수사 및 사건 은폐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 아닌 대법원이 추천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조작용 헌가스를 하는 특검의 칼날이 아무리 날뛰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조작 수사도 국민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그날이 오면 민주기 특검과 이를 기호한 세력은 국민과 역사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고 정의철 위원장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국회의원의 변호사 김기웅입니다. 이번 특검의 김성규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 제기는 개발 부담금 부과 절차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해 부족과 사실관계 왜곡에 기초하고 있으며 유죄를 뒷받침하는 법리와 증거는 결여된 채 정치적 의도를 앞세우는 기획성 공소 제기에 불과합니다. 첫째, 2025년 11월 28일 김성규 국회의원의 김선대는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조사에서 김선대는 2022년 2월 5일 오후 4시경 이번에 공소 제기된 지역시장가 자신에게 롯데 상품권 번호가 105507 333 1765인 10만원권 한 개를 주자 이를 다음 날인 2012년 2월 3일 오전 9시 50분 양평구청에 제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대표자가 2012년 2월 2일 오후 4시에 10만원권 공수하고 인터넷에 전달했고 바로 그 다음날 9시 50분으로 양평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선대는 신고 사실과 상품권 번호가 명시된 공문서를 특검에 제출하여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도서관 김기웅 변호사는 김선대가 신고한 상품권과 동일한 시점에 구매한 전체 롯데 상품권의 구매 내용과 사용 내역 전량에 대해 전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기웅 변호사가 조사 당시 제출한 상품권 관련 조사 요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요청서 제2항의 조사 요청 사항은 상품권 번호 10507333165와 동일한 시점에 구매된 상품권 등록및 금액, 그 다음에 구매자 정보, 그리고 각 상품권의 사용일자 및 사용처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김기웅 변호사가 롯데 상품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하자 수사관은 변호사에게 양평군수가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묻자 변호사는 양평군수가 상품권을 받았으면 처벌받아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김기웅 변호사가 상품권 전수 조사를 요청하고 양평군수가 받았으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대답한 이유는
양평군수가 국문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한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진우의 휴대전화 압수 결과 양평군수 김성규 명함이 명함 저장 웹을 통해 저장된 날짜는 2014년 8월 25일입니다. 이는 25년 11월 28일 김성규 국회에 대한 특검 조사 당시 수사관이 직접 알려준 내용입니다. 양평군수가 김진우와 단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명함의 날짜와 그 만남은 2014년 8월 25일 이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양평군수가 2016년 또는 2017년경 김진우를 만났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공공지구 아파트 개발과 관련된 개발 부담금 산정 논의는 2016년 하반기 이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특검이 김진우와 양평군수의 접촉 시점을 2016년 또는 2017년으로 특정하려는 이유는 해당 시기에 만남이 있어야만 개발 부담금 감면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특검이 2016년 또는 2017년에 만남 정황을 언론에 흘린 것은 의도적인 프레임 형성 시도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특검은 이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양평군수와의 접촉 시점을 2016년 6월로 기재하여 압수수색 공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설령 2016년 또는 2017년 양평군수가 김진우를 직접 만났다는 주장하는 진술이나 증언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년 지난 후에 기억에 의존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정철 원장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사례를 보면 해당 진술은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한 왜곡인 것입니다. 셋째, 셋째, 2017년 6월 공공지구 개발 부담금이 영원으로 산정되는 과정에 양평군수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반영할 수도 없는 행정구조였습니다. 2017년 6월경 산정된 3차 개발 부담금이 영원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2차 부과 당시 종료 시점 시가가 감정평가 방식으로 계산되어 189억 9,4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3차 부과 시에는 처분 가격 방식으로 적용되어 178억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 이익이 크게 감소되었고 결과적으로 개발 부담금이 영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종료 시점 시가가 변경된 것은 외부 용역 전문기관인 한양경제연구원의 검토 뜻인가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며 양평군수와 전혀 무관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문은 양평군에서 한양경제연구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2017년 5월 16일 양평군은 한양경제연구원에 개발비용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대응 검토 제휴청 주 한국토지신탁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5월 16일 이 제목으로 한양경제연구원에 양평구청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7년 1월 5일자로 2차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시행사 측에서 2017년 4월 4일 정정 요청서를 제출한 데 따라 종료 시점 시가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양평구청이 한양경제연구원에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시행사 측에서 2017년 4월 4일 정정 요청서를 보낸 이유는 시행사 측에 보냈고 여기에서 추가 종료 시점 시가에서 추가 작도를 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평군은 자체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인 한양경제연구원의 자료 검토와 판단을 맡겼습니다. 이 점은 개발 부담금 산정 과정에 양평군수가 개입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음은 한양경제연구원에서 양평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2017년 5월 17일 한양경제연구원은
양평군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구 아파트 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종료 시점 시가를 재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한양경제연구원이 양평군청에 보낸 회신서입니다. 해당 회신에서 연구원은 종료 시점 시가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6번 해석에 따라 처분 가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178억 3천만 원이라는 종료 시점 시가가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연구원에서 양평구청에 보낸 문문에 첨부된 답변서입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처분 가격으로 산정해야 된다고 6번 해석을 인용했으며, 또 결론적으로 처분 가격에 따라 128억 4천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결국 개발 불안 등이 영원으로 산정된 것은 외부 전문기관의 회신과 국토부의 법령 해석에 따른 행정 절차의 결과이며 양평 군수의 지시나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특검의 김성규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 제기는 법리와 증거를 결여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구성된 기획성 수사의 결과물입니다. 이상입니다.